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4일차 때 젖이 도는 게 느껴졌고, 유축을 30분에도 양쪽 가슴 다 합쳐서 젖이 한두 방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가슴에 열감이 느껴지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냉장고에 넣어둔 양배추팩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너무 아파서 울면서 잠에서 깼고, 특히 왼쪽 등 날개뼈 쪽이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전몸살이었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이 바로 출산한 지 75일 정도 되고, 현재는 혼합수유로 모유수유를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태 2달의 기간 동안 모유수유 중 겪었던 시련들과 극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전몸살, 수유텀, 혼합수유에 대한 불안과 유축 루틴까지 제가 실제로 겪은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모유수유 실현 첫 번째, 바로 전몸살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수술을 했고 일요일에 병원 퇴원을 하고 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퇴원하기 전날 토요일에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가슴관리사님이 제 가슴을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젖이 곧 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이든 분만 방식과 상관없이 보통은 출산 후 3일째부터 젖이 돈다고 하셨거든요. 제 가슴에 유선이 막혀 있다고 마사지로 금방 풀어줘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필 그때는 주말이라 일하시는 분들이 일찍 퇴근하셨고 제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남편이 유튜브로 독학해서 직접 가슴 마사지를 해줬고, 남편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독학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사지도 이제 남편한테 받고 유축을 해도 한 방울 나올까 말까 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퇴원 날에 양쪽 가슴이 뭔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 느껴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젖이 도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산후조리원에서 가슴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후끈해지고 전몸살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젖이 돌고 있는데 유선이 꽉 막혀 있어서 아무리 유축을 해도 젖 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사지를 받아야지 막혀있던 유선이 이제 풀어지고 젖이 배출이 되는데, 그날이 또 하필 일요일이라 산후조리원에 가슴 마사지 관리사님이 상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유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잠에 깨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이 왼쪽 등 날개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 후유증으로 착각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 가슴이랑 등이랑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등이 아픈 거는 전몸살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꼴딱 밤을 새고 가슴 마사지 관리사님 출근하자마자 찾아갔어요. 제 가슴 상태를 보시더니 이건 좀 심각한 편이라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여성의학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라고 조언을 받았어요. 모유수유 중에도 복용 가능한 약을 4일치 처방받고 그걸 먹으면서 가슴 마사지를 받으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이틀 만에 전몸살이 언제 왔냐는 듯이 싹 없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만약 그때 병원에 있었던 토요일에 스케줄 조정을 좀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때 가슴 마사지를 받았으면 전몸살이 이렇게 심하게 안 왔을 텐데, 그리고 출산 전에 유방 마사지를 한 번이라도 관리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출산 전에 모유 수유를 꿈꾸고 있는 예비 엄마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출산 직전 막달에 비싸더라도 전문가한테 산정 가슴 마사지 한두 번 정도 받아서 유선 관리를 미리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유 수유 실현 두 번째는 바로 수유텀과 혼합 수유에 대한 불안이에요. 우리 애는 정말 신기하게도 교과서적으로 이 수유텀이 처음부터 맞춰진 아기였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먹으면 3-4시간 동안 자고 모유를 먹으면 1-2시간 정도 자고 깼어요. 트림시키는 시간까지 다 생각하면 체감상 모유 수유는 너무 텀이 짧더라고요. 내 할 일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분유만 먹이고 단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수유텀뿐만 아니라 분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먹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양 체크도 직관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편했어요. 이 모유 수유를 하면 또 얼만큼 먹었는지 숫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불안해지고, 또 모유랑 분유 둘 다 먹이는 혼합 수유 방식을 하다 보니까 유도 혼란이 올까봐 또 불안하더라고요. 이 젖병 젖꼭지가 엄마 젖꼭지보다 빨기 쉽기 때문에 이런 유도 혼란이 오면
아무래도 아기들은 빨기 쉬운 젖병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내 애가 언젠가 나의 젖꼭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는 아직 이 인간 젖꼭지를 잘 먹고 있긴 한데, 만약에 혹시나 내 아기가 내 젖꼭지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때는 그냥 나의 단유 시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 실현 세 번째는 바로 전량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와서 이제 유축하면서 젖이 많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처음에는 엄청 낙담했어요. 아, 나는 모유 수유량은 안 맞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리원에서 꾸준히 유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80ml 이상 나올 정도로 전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때 느꼈죠. 아, 전량은 진짜 노력으로 늘릴 수 있구나. 하지만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에서 산후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지내던 3주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나태해가지고 유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빈도도 줄었고 분유로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금세 전량이 줄어들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열심히 늘려놨던 게 순식간에 줄어드니까 조금 허무했거든요.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루틴을 잡았어요. 이 다음 파트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전량을 늘렸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공유할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요, 전량은 충분히 노력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출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조리원에서 젖이 많이 나오면 모유 수유하고 안 나오면 그냥 단유해야지 마음가짐으로 조금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오히려 처음부터 젖이 많았던 분들이 겪는 시련도 꽤 있다는 거예요. 전몸살이 심하게 온다던가 아니면 직수할 때 아기가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이 적게 나오든 많게 나오든 어떻게든 한 번 이상은 시련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젖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저처럼 하나씩 노력하면서 늘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전량을 늘릴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먼저 전량을 늘릴 때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 딱 한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젖은 비운 만큼 채워진다. 인체의 신비로움은 임신 때부터 이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에 굳이 의문을 가지지 않고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 라는 거를 믿고 정말 열심히 주기적으로 비워줬어요. 집에서 육아하는 지금은 직수로 아기한테 직접 젖을 물리고 아기가 통잠 잘 때 유축을 해주는데요. 조리원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다 보니까 유축으로 거의 전량을 늘렸어요. 유축을 4-5시간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인 텀으로 꾸준히 유축을 해줬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가슴 유방 관리사님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유축을 얼마나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텀을 일정하게 두고 유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기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같은 텀으로 꾸준히 비워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물론 너무 피곤한 날도 있었어요. 사실 4시간 텀이라고 해도 유축을 5분씩 왼쪽 오른쪽 가슴 번갈아 가면서 총 30분을 해줬는데, 그러면 한 번 유축할 때 30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텀 사이에 조리원에서 마사지도 받고 조리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루 3끼 챙겨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슝 지나가서 정말 쉬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축 텀을 주기성을 완벽하게 지킨 조리원 동기 언니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4시간 텀이라고 하면 24시간이니까 총 6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새벽 시간에도 그 주기가 있는 건데, 그 새벽 시간에 있는 유축 텀에 알람을 맞춰서 잠에서 깨서 유축을 하는 동기 언니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새벽 시간에는 그냥 잠을 푹 잤고, 그 대신에 제가 한 거는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수유콜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아기한테 직접 젖을 먹이는 직수를 했어요. 이게 제 전량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아기한테 젖을 많이 물려야 한다라고 임모와 말하는데요. 이 직수가 좋은 이유는 바로 호르몬 반응 때문이거든요. 유축이 아니라 아기가 직접 젖을 빨면은 그 자극이 뇌로 전달이 되고 모유를 생성하는 그런 프롤락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모유를 밖으로 내보내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울거나 젖을 물리기만 해도 가슴이 찌릿하게 반응하면서 모유가 분출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젖도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이 프롤락틴 호르몬은 저녁이나 새벽에 더 활발히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가능하면 새벽 직수는 꼭 하려고 했어요. 물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분유 먹이자 하고 남편한테 아기를 넘기고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강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전량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모유수유는 완벽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량을 늘릴 때 또 하나 신경 쓴 거는 단백질 섭취예요. 단백질은 이 모유 생성뿐만 아니라 산후 회복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백질 섭취에는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루에 두유 2팩 정도 마시고 가능하면 소고기나 달걀 같은 고단백 식단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아기가 다 먹지 못하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남편한테 트림을 맡기고 저는 유축기로 남은 젖을 다 빼줬어요. 젖은 비운 만큼 채워진다 라는 원리를 철저하게 잘 활용한 것.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요약하면서 3가지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로 유축 주기성. 유축을 주기성으로 한다. 이건 유축할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되 이 시간을 꾸준히 일정한 텀을 지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수 후에 잔량을 모두 유축하는 거였어요. 젖은 비운 만큼 다시 채워지니까요. 굳이 이 유축기로 완전히 비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기가 원할 때마다 그리고 분유 보충 없이 그냥 이제 계속 직수로 하면은 젖이 또 그만큼 많이 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직수. 이 프롤락틴 호르몬이 가장 활발할 때 가능하면 아기한테 젖을 물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 10시 이후부터 이 프롤락틴 호르몬이 활발하다고 하니까 자기 전에 유축을 하거나 아니면 직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말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고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서는 물론 전문가님이 이제 상주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후에 집에 왔을 때 육아하면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 전문 관리 선생님을 2번 정도 찾아갔거든요. 이제 유방 마사지도 받으면서 수유 자세 코칭도 받고 되게 이런저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만큼은 유선을 뚫는데 직방은 전문가한테 마사지 받는 거였거든요. 이 유선이 막혀 있을 때 마사지 받으면 젖비린내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마사지로 풀리면은 그런 비린내가 또 안 나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집에 출장 서비스도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고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운 만큼 다시 젖이 채워진다는 원리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육아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같더라고요. 결국 육아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유든 모유든 혼합수유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정답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유의 시간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 그 한 가지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출산을 앞둔 예비맘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육아를 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